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오는 21일부터 미륵불교의 성지인 중국 운남성 계족산에서 성지순례에 나섭니다. 이어 10월에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를 엽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대화 노력은 물론 양국의 전통적인 문화 공감대인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불교학생회 동문들을 조명하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오늘은 연세대 동문들을 만납니다. 미얀마에서 5년째 진행되는 한국불교의 재난위험 경감 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재난 대비 역량을 끌어올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비무장지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등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이달 말과 오는 10월 중국에서 성지순례와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21일부터 7일간 각 종단 수장들이 참여하는 중국 성지순례는 미륵불교의 성지, 운남성 계족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주요 종단 수장들이 함께하는 올 하반기 국제 행사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종단협의회는 오는 21일부터 7일간 22개 종단이 동참하는 가운데 중국 운남성 성지순례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순례지 계족산은 중국 미륵신앙의 성지로 한국 미륵신앙의 중심지 금산사 출신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장소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륵부처님 성지가 있습니다. 해발 3,200m 정상에 금정사라는 사찰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그 미륵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꼭 한번 참배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권했고요. 불교종단협의회가 참가하는 국제 행사는 오는 10월에도 이어집니다. 22번째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 불교와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주제로 중국 광동성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본 대회인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이 세계평화기원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단협 이사회에서 내년 9월쯤 열릴 원불교 세계불교도 의회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원불교는 문체부에 국고지원금 4억 원을 신청했는데 문체부 종무실은 불교계 동의 없이는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종단협은 원불교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속한 종단이 아니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에서 원행 스님은 MBC 문화방송의 조계사 안심당,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관련 보도를 편파 보도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불교를 폄하하거나 훼손하는 외부 세력의 움직임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엊그저께 MBC에서 보도한 그 내용은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불교종단협의회가 다양한 국제 불교 무대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를 통해 일본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문제 해결에 불교계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장명등은 조그만 불빛이지만 청명한 날 밤이면 밝은 불 하나가 수십 리를 비춘다면서 민주당이 장명등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봉축 법요식에서의 스님의 말씀처럼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정치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원행 스님 예방에는 민주당 강창일, 이원욱, 오영훈 의원 등이 함께했고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오심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준비한 기획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경색되고 있는데요.
외교적 대화 노력은 물론 한일 양국의 전통적인 문화 접점을 넓혀 설린 우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와 국제사회 호소 등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병을 일으키자는 정치권 일각의 선동성에 더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면서 반일 감정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일 관계의 극단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양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공감대를 적극 상기시키고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중국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돼 동아시아 문화적 근간으로 자리 잡은 불교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서로 연계한다고 하셨지만은 한일 관계는 정말 무진연기의 관계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서로 배려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외교 행위든 이런 걸 해야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고 불교를 중심으로 문화적 접점을 넓히면서 서로의 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는 범성 일혈을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계는 일본으로 끌려가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봉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사 치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에서 위령제를 봉행했고 유해를 되찾아오는 등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전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는 유골들을 우리 강제동원자들께 희생당한 분들의 유골들을 갖고 온 것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되게 흔쾌히 응하는 입장이에요. 예. 무엇보다 지난 1980년부터 39년 동안 개최된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는 외교적 악재 속에도 굳건히 이어온 한일 호혜 협력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해마다 양국으로 가며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두 나라 국민들에게 귀감이자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체중생의 모든 고통을 보듬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으로 한일 관계가 하루빨리 아픈 과거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를 발언해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BBS 뉴스는 우리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며 불교 진흥과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학 불교 학생회 동문들을 찾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학 시절 왕성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펼친 뒤 졸업 이후에도 캠퍼스 불교 재건을 돕고 있는 연세대 동문들을 소개합니다. 박세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5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연세대학교 불교학생회. 연불의 창립을 주도했던 김광화 법사와 대불련 활동에 참여한 이상근 회계사 등 연대 동문이 BBS 불교방송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사학 연세대에서 불교학생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며 당시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김 법사는 대학교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도서관 불교서적 대출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만나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왔나,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마 그 대학생 불교 학생회라면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최근 캠퍼스 불교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김 법사는 선배 세대가 후배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불교가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게 우리 나이 사람들은 가져야 할 저는 부끄러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참여의 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무관심 이거는 사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불교가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좀 틀어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근 회계사 역시 90년대 초반 연불회가 폐쇄 위기에 처했을 때 동문들이 힘을 모아 운영비를 마련하고 법당을 조성하면서 신입생 50여 명이 가입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창시절 불교로 이어진 인연의 끈은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불교를 매개로 한 각 대학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학교 단위로서의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인간학교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활동하는 게 또 장점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회 활동할 때도 그런 그 대학 시절에 그 다른 대학 학생들하고의 이 교류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 연불회는 이화여대와 서강대 등 서울 신촌 지역 대학 불교 학생회와 매달 연합법회를 갖는 등 캠퍼스 불교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캠퍼스 불교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큰 결속을 다지며 발전을 거듭해온 연세대 불교학생회. 이 시대의 대학교 불교학생회가 가야 할 길과 함께 미래 한국 불교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 불교가 동남아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구호 협력 사업들이 현지인들의 재난 예방과 대처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5년째 진행하는 재난 위험 경감 사업이 주민들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위험 경감 사업은 지진,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이 사업의 핵심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있습니다. 불교계는 태풍과 홍수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재난위험 경감 사업을 5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난위험 경감 사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그동안 진행해온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구촌 곳곳 빈곤과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개인과 단체, 국가 차원을 떠나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4년 인도적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미얀마 지역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지 주민들의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는 재난 위험 경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피소, 도로, 다리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 현지 주민들에게는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대응 모의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회성 구호 물품 전달, 일시적인 재난 발생 지역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는 학교와 마을 단위에서 각각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을은 마을 리더와 여성을 중심으로, 학교는 교사와 고학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물품으로 이용을 해서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해야 한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재난위험 경감 사업의 정착은 지역 주민들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사회 자체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복구할 수 있는 힘, 즉 복원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의 다변화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재난 경감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비, 사전적인 사후가 아닌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더 약간 답이 없는. 평소에 그냥 계속 위원회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슨 큰 비가 온다 이럴 때 워닝이 떴을 때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일상적 재난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주민들은 한국 불교의 재난 위험 경감 사업이 더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자 문화재의 숨은 보고인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손을 잡고 펼치게 될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가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의 성지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하노이 회담 이후 답답했던 한반도에는 냉전 해체와 평화정착에 희망의 훈풍이 다시 한번 휘감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냉전의 마지막 상징 비무장지대 DMZ가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극적 성사의 호기를 맞아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이 세 정상의 손잡음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평화와 번영의 바람에 또 하나의 어떤 기류를 형성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갈등과 대립의 DMZ를 세계 평화와 인류애가 담긴 평화지대로 북한과 함께 만들어보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비무장지대가 남북 공동의 세계유산이 된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여는 큰 하나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1년 하루라도 더 이르게 그날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기관은 연내 성과를 목표로 문화재청이 대북 협의를 주관하고 경기도, 강원도는 협력하게 됩니다.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문화재청이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조사와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과의 교류 협력 논의 그다음에 공동의 노력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한 면에서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협약식이지만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라는 유례없는 남북 협력의 성과를 이루고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알리는 큰 걸음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땅, 비극의 땅, 분노의 땅, 원망의 땅 이었었죠. 이것을 앞으로는 평화의 땅, 희망의 땅,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땅, 용서의 땅, 화해의 땅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기관은 실무협의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기초조사와 국제심포지엄 등 연말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역사문화의 보편적 가치로서 한국 산사와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보유한 한반도. 유네스코가 DMZ를 세계유산으로 인정한다면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기운을 더욱 다지게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과 불교 전문병원 건립 등을 위해 조계종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조계사 수행본부는 어제 백중 49제 이재법회가 열린 조계사 법당에서 3,509좌 총 1,050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약정서를 주지 지현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병권 수행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한 신도 20여 명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 참여를 위한 바로 모양 저금통을 대웅전 모금함에 보시했습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 신도들이 100만 원력 결집 확산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중앙회장은 조계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는 제43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 이사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선출한 데 이어 정관 변경을 통해 지현 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파라미타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조계사 주지가 당연직 중앙회장을 맡아온 과거 선례도 있어 정관 변경으로 이를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이 당연직으로 파라미타 회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지 못하고 변경돼 가지고 오던 중에 이번에 조계사 주지 스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신임 회장 지현 스님은 30여 년 전 봉화 청량사 주지 소임을 맡으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개원을 앞둔 조계사 경내 어린이집 조성 등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1996년 조계종 포교원이 설립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청소년 심성 개발과 문화재 지킴의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정부는 해양수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국가 종합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수산 종자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장우 원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연구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양식 개발 사업입니다. 양식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어업 생산량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어업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양식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 개발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같이 203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학원에서는 그 해양수산부의 수산혁신 2030에 발맞춰서 미래 대비 연구 그리고 현장 애로사항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 개발에 특별히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양식 생산량이 우리나라 총 수산물 생산량이 370만 톤인데 그 중에서 225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생산량은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특히 스마트 양식을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양식 1차 산업인 수산업 특히 양식업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돼서 더욱더 스마트한 수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종 개발이 수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또 그 어민들의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줄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전복의 예를 들면 전복이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그 수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량 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가에도 많은 소득이 증대가 되었고 그리고 국민들께도 값싼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트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수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민들에게는 소득 증대, 국민들에게는 값싼 가격으로 많은 양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 수산물의 방사능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매월 우리 과학원에서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과 연근해서 의획되는 어류나 폐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매달 우리 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심이 가는 수산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의심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대 어종이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다. 기후변화 네. 등으로 인해서 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어종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근해가 지난 50년간 수온이 표층 수온이 1.23도씩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근해 의획되는 어종을 조사해 본 결과 한 40%가 아열대성 어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온난화되고 표층 수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참다랑어 같은 그런 아열대성 어종이 올라옴으로 해서 어업인 소득에는 또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어종 변화에 따른 수산 정책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수산 정책도 아열대화되는 우리 바다의 그 환경에 맞추어서 참치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어 양식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어종을 변화시켜가면서 시대에 맞는 환경 변화에 맞는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깜짝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비무장지대는 이제 분단이나 갈등이 아닌 평화를 떠올리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날이 온다면 그 순간은 바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실현되는 획기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